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3년 전인가 연애도 못하고 적적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나는 뭘 할까 매일 같이 고민했다. 이런저런 게임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너무 지루했다. 나는 여러 취미생활, 동호회를 찾아가 봤다. 배드민턴 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등 가봤지만 고추밭이었다. 꽃은 하나인데 벌레들만 득실득실한 꼴이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2주 동안 가보고 그만두고 볼링 동호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았다. 회사 집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무료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야 우리 등산 가자라고 했고 마음이라도 털고 올 겸 친구와 등산을 갔다. 마음도 적적했는데 산을 오르니 잡생각도 없어지고 몸이 힘드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등산 중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 나이 또한 젊은 층 나이 드신 분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여러모로 생각보다 즐겁다는 걸 몸소 느꼈다.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 계곡, 물소리, 폭포, 산의 경치도 볼 게 많고 사람 구경 또한 재미였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한 무리가 보였는데 뭔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다. 야, 저기는 뭐 이리 떼거지로 산을 오르는 거야? 회사에서 왔나? 라고 물었다. 그러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산악회가 유행이야 라고 했다. 나는 그래? 라고 말했고 친구는 또 말하기를 요즘 산악회가 핫해라고 입꼬리를 올리며 얘기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었고 야 그게 뭔 말인데? 되물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산악회에서 연인도 많이 생기고 불륜도 많다고 했다. 친구가 한술 더 떠 우리 산악회 들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 한 해에 산을 몇 번이나 탄다고?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겠다 싶었다. 그런데 나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갈등과 고민이 생겼다. 군에서 산을 많이 타다 보니 그 좋았던 산들도 그리 좋은 감정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산악회는 여자분들이 많다니 고민 또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면 직접 산을 오르면서 봤기 때문이다. 며칠 고민하고 친구한테 우리 산악회 가입하자고 했고 모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산악회에 들어 첫 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쉬면서 몇 사람끼리 얘기만 하는 사람, 처음부터 오르지 않고 막걸리 먹는 사람, 산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였다. 산악회가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좋은 모임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처음이라 우리는 조용히 산정상까지 오르기로 했다. 우리는 얼음물과 오이 등을 준비해서 올랐고 사람 구경, 산 구경, 새소리를 들으며 산을 올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한쪽을 걷어 올리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어폰을 끼고 오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였다. 이어폰은 노래 들으면서 가나보다 했고 바지를 걷고 오르는 것은 더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저거 궁금해서 그러냐? 라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다리를 한쪽만 걷고 오르는 건 짝을 찾고 있다는 신호고 이어폰을 끼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은 없고 조용히 등산을 하고 싶다는 신호라고 했다. 조용히 등산만 즐기고 싶다는 거라고.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젊은 층 나이 많은 사람 여러모로 다 섞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간 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냥 그야말로 등산만 했다. 우리 또래가 있기를 바라고 갔는데 첫날부터 그러니 재미가 조금 떨어지고 흥이 없었다. 역시나 기대하면 실망감도 크다는 건지. 그래도 한 번 더 가보기로 했다. 친구는 두 번째 가는 날 일이 있어 같이 가지 못했고 나 혼자 가게 되었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줌마들도 많고 아저씨들도 많이 왔다. 그런데 내 또래 남자애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저번에 봤던 어르신들한테는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얼음물 한 통만 들고 등산을 시작했다. 저번에 봤던 부부로 보이는 어르신 한 커플은 산중턱쯤 가더니 길이 없는 쪽으로 빠졌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앞을 오르던 두 커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며 내려갔다. 나는 이게 뭔가 싶었다. 나는 궁금해하며 산을 올랐고 나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던 그 예쁜 누나가 보였다. 그 누나도 힘들었는지 도리에 앉아서 잠시 쉬었고 나는 물통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 누나를 지나칠 때쯤 누나처럼 보이는 그분이 말을 걸었다. 우리 동호회 사람 같은데 처음 오셨나 봐요? 라고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고 저는 저번 주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안 보이셨는데 저번 주에는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물어보니 친구 결혼식에 있어 못 왔다고 했다. 그 누나처럼 보이는 분은 나에게 나이와 이것저것 물어봤고 나도 물을 마시면서 그분의 나이를 물어봤다. 나는 30, 그분은 33, 3살 차이가 났었다. 나는 누나에게 물을 건넸고 누나는 고맙다며 물을 마셨다. 그렇게 조금 쉬다가 그 누나와 같이 산을 올랐고 나는 궁금해서 결혼은 했냐고 물었다. 누나는 결혼은 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아이도 있다고 했다. 누나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로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아서 서로 많이 싸웠다고. 그런데 성격도 맞지 않아서 별거를 하다가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처음 만났는데 오랜 친구처럼 속마음까지 얘기해주는 누나가 고마우면서도 불쌍해 보였다. 나는 누나에게 등산하고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고 누나는 오늘 약속 없으니 같이 한잔하자고 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지 금세 친해졌고 나는 그 누나 얘기를 더 듣고 싶었고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것저것 얘기하면 산을 올랐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다. 아까 궁금했던 산중간에서 옆길로 빠지는 커플도 물어봤고 산에 와서 산은 안 타고 바로 술 먹으러 가는 사람도 물어봤다. 그런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산길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산에서 서로 몰래 사랑을 나눈다고 했고 물론 불륜이라고 했다. 등산 동호회는 부부가 같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술이나 먹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륜에만 관심을 갖고 속된 말로 떡만 치러 오는 사람이라고. 난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다. 누나는 그래서 누나도 그런 마음으로 남자 꼬시러 동호회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고 누나는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말을 넘겼다. 이래저래 올라가다 경사가 있는 곳이 나와 내가 먼저 앞서 올랐고 그 다음 누나가 올랐다. 그러던 중 경사가 심한 부분은 내가 먼저 오르고 누나 손도 잡아주었다. 누나라 그런지 더 포근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마음이 작고 그 누나에게 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누나 손을 잡을 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다는 감정이 내 머리를 돌아다녔다. 누나는 손도 하얗고 피부도 하얀 뭐랄까 백옥 같은 여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정상에 올랐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인연이고 추억이 될 텐데 사진이나 한 장 받고 내려가자고 했고 예쁜 사람을 여러 장 찍고 산을 내려왔다. 우리는 차를 타고 술집으로 향했고 술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등산 얘기, 살아왔던 얘기, 직장 얘기 등등 하면서 말을 이어갔고 누나와 나는 소주파였기에 술 또한 잘 맞았다. 술이 한 병 한 병 늘 때마다 누나의 눈은 촉촉해지는 걸 느꼈고 누나가 더 예뻐 보였다. 누나는 등산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 보였고 피부도 하얗고 그냥 다 예뻤다. 나는 누나는 별 생각이 없을 텐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고 또 나는 보수적인 편이라 돌싱녀를 만나도 되나 싶었다. 우리는 술이 우리를 먹기 전에 1차를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누나는 대리를 불러갔고 나 또한 대리를 불러 집으로 왔다. 뭔가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신발의 모래가 꽉 찬 느낌이랄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갔고 오늘 있었던 누나와의 생각을 떠올리며 꿀잠을 잤다. 나는 회사를 가며 한 주를 시작했고 다가올 주말이 너무 기대가 되었다. 누나가 이번 주 등산할 때 보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너무 보고 싶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혔다. 누나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주를 잘 버티고 주말이 돼 등산을 하게 되었고 누나와 한 조를 이루어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타던 중 배가 좀 고프다고 했는데 누나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주었고 넣어주려고 아침에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를 위해. 나는 누나와 맛있게 먹었고 산도 오르고 경사가 가파른 곳은 손도 잡아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또 그렇게 느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 쯤 누나는 내가 김밥 사줬으니까 오늘은 네가 술사라며 얘기했고 나는 좋다 오늘은 내가 산다라고 얘기했다. 산을 내려와서 우리는 또 한잔하러 술집으로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주에 소맥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술을 기분 좋게 먹고 오늘도 피곤하니 누나는 집에 가자고 하겠지 생각하며 누나 피곤하면 집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누나는 오뎅탕에 소주 한 병만 더 하자고 했고 우리는 신나게 한 잔도 하러 갔다. 이번 술집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같은 술집이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잔재주로 송금을 봐주기로 했다. 누나는 오, 그런 재주도 있냐며 좋아라 했다. 누나 손을 펴서 왼손부터 봐준다며 스킨십을 하게 됐다. 손금을 봐야 하는데 자꾸 누나의 보드라운 손결이 느껴졌고 자꾸 딴 생각만 들었다. 누나는 손금을 봐준다면서 왜 말을 안 하냐고 했고 깜짝 놀란 나는 손금을 봐주기 시작했다. 손금이 신기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다. 누나 이혼하고 재혼하는 손금도 보였다. 나는 누나에게 누나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아요. 근데 이혼하고 재혼운이 있어요라고 말했고 누나는 얼굴이 안 좋다가 그래? 그러면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겠지라고 말하며 넘기려고 했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누나 그 좋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누나와 나는 눈을 마주보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술김에 입술을 서로에게 주고 말았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누나가 돌싱이든 뭐든 애가 있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이 누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술과 입술까지 먹고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등산 동호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등산을 갔을 때는 다른 불륜 커플처럼 산을 오르다가 옆길로 빠져서 사람이 없는 데서 스킨십을 자주 했다. 뽀뽀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샛길로 빠지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다. 불륜은 안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알게 되었다. 저는 불륜은 아니지만 애딸린 돌싱녀와의 관계라 그런지 왠지 모를 짜릿함이 더 컸던 것 같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산정사는 근처도 안 가기 시작했고 술 먹고 모텔 술 먹고 모텔 반복했다. 얼마 전만 해도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던 저에게 이게 웬 떡인가 싶었다. 다시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우리는 산에서 만나 샛길로 자주 빠졌고 수없이 샛길로 빠져 스킨십을 했고 오르라는 산은 안 오르고 그녀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즐겁고 또 즐거웠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누나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 만나야겠다고 나는 애도 있고 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누나와 애까지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친구놈도 돌싱이 나쁜 건 아닌데 아이까지 있으니 마음을 접으라고 했다. 나 또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고민 또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나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정말 마음도 잘 맞고 좋은 여자인데 왜 하필 이제 만나서 서로가 힘들까? 하늘도 무심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배관과 부속품 도매업을 하며 살고 있는 36살 돌싱남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습 정체 구간이라 가다 섰다를 반복하다 잠시 동안 시원하게 달리는가 싶더니 앞서 있던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멈춰섰고 내 뒤를 따르던 차는 제때 서지 못해 내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생각보다 부딪히는 소리가 컸고 가뜩이나 짜증나는 출근길에 사고가 났으니 인상을 확 쓰면서 내렸다. 뒷차에 100% 과실이 분명했기에 일단 운전석에서 내리며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또 한 손은 허리를 받치면서 내렸다. 다리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서 내 차 뒷부분을 곁눈질로 살펴보니 범퍼만 교체하면 되는 생각보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시 소리가 크게 났으니 혹시 몰라 차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선은 병원 진단서를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차는 소형차로 초보 운전자였고 어린 아가씨였다.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괜찮으세요? 하는 여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차를 그렇게 몰면 어떡해요? 나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그러면서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예쁜 투피스를 입은 20대 중반의 얼핏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의 키는 최소 165 이상은 되어 보였고 갸름한 얼굴형에 눈이 크면서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여자였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청순한 모습이 젊은 시절 배우 김민정이 떠오를 만큼 눈이 유난히 크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은 괜찮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했던 말을 계속했다.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를 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말 없이 죄송하단 말만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았다. 아가씨, 죄송하단 말 좀 그만해요. 귀에 닦지 않겠다 했더니 그녀는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예쁘게 한 눈화장이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솔직히 내 맘도 썩 좋지는 않았다. 목과 허리에 있던 손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새 정상 위치로 돌아와 있었고 언제 그랬냐듯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 괜찮아요. 큰 사고도 아닌데 그만 울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가씨 나 괜찮으니까 그만 울음 그쳐요. 그녀를 다독거렸다. 아가씨, 울음 당장 그치면 차 사고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더라. 내 눈을 쳐다보며 정말요 그러는데 정말이죠 아저씨. 그럼요. 정말이지? 그녀는 기분이 좋았던지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나한테 안겨왔다.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를 내게 물어왔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내 주거래처 농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집이 외진 곳에 있어 시내에 있는 직장과는 상당한 거리였고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버스를 그날따라 놓치는 바람에 초보 운전인데 불구하고 엄마가 야간 근무를 가느라 차를 집에 세워두고 가 운전 연습도 할 겸해서 엄마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고 현장은 내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도 나한테 맡기면 지인의 정비 공장에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농협의 고객이고 지점장과 상무, 부장들 이름을 읊어대며 잘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조금씩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차 키를 내게 맡겨두고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카톡으로 퇴근 후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오늘은 저녁 7시쯤 퇴근할 것 같은데 그때 회사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아가씨 언제든 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저녁에 그녀가 회사로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되어 보이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한 얼굴이다.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첫사랑을 대하듯 가슴이 설레어왔다. 은영 씨 어서 와요. 저기 소파에 앉아요. 우린 커피를 한잔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잘 아는 정비 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그녀도 나를 믿는다는 듯이 알겠다고 한다. 아저씨 근데 사고 나실 때 목이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그녀를 자세히 보니 자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뭐 약간 삐끗하긴 한 것 같은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목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나지막히 뱉은 한마디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뒤로 오더니 놀란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 좋다란 소리를 TV에서 본 것 같다며 뒷목과 어깨 쪽을 정성껏 주물러 주는 거다. 은영 씨 그만해. 나 기분 좀 이상해져. 하하하.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주물러 드릴게요. 근데 은영 씨, 뭐 좋아해요.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널씬하고 참한 모습에 귀여움과 애교까지 몸에 배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녀는 올해 24살,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현재 48살 된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막내 동생 같은 그녀에게 말을 놓게 되었고 그녀도 마치 나를 막내 삼촌처럼 대하면서 서로 속 깊은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영이도 집안 사정 세세한 이야기까지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서 2교대를 다니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길 4년제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던 차 사고에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눈앞이 노래지면서 몇 차례나 멘붕이 왔었는데 내가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줘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차를 맡겼을 정도로 고마웠다고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은영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나면 운전 연습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했다. 주말에 약속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 맞춰 그녀 집 앞으로 갔더니 은영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차 쪽으로 뛰어와 올라탔다. 반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시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조수석 쪽으로 향해 그녀에게 물었다. 은영아, 이 호라비 아저씨 어쩌라고. 무슨 옷을 그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녀는 왜요? 저 아저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저씨 저 안 이뻐요? 그랬구나. 근데 너무 이뻐서 아저씨 눈에 은영이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문제지 그랬더니 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시외로 나가 운전 연습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데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은영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에 자기 팔을 깊숙하게 껴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이젠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보면 아빠와 딸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았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아침에 일찍 만나서인지 오후 4시밖에 안 됐다. 은영이는 좀 쉬고 싶다며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아저씨 집에 가보면 안 돼.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이는 에이 아저씨 이게 뭐야. 호랍이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창문을 다 열어 제치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청소가 끝나자 냉장고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는 세탁기를 돌렸다. 심지어는 내 침실로 들어가 빨래감을 찾아 들고 와서는 세탁기에 넣는다. 은영은 1시간 동안을 집안 곳곳을 치우더니 땀이 많이 났는지 마치 제 집처럼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에게 나 12살 연상의 돌싱남인데 남자로서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 이상형이 아빠 같은 푸근한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 그녀가 먼저 나랑 연애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었고 그녀의 엄마가 격주로 야간일 나갈 때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혼자 힘으로 딸을 여지껏 예쁘게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사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어 보이시고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쯤으로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두 모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났습니다. 은영이와 장모님을 앞으로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럴수록 장모님께 점점 이상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4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곤 12살 차이 나는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핵동한 이미지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대게 파시던 아주머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란데 둘이 잘 어울리죠. 라고 했을 정도로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꽤 어려 보이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저희 장모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상상이 가시죠.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 의류 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장모와 난 구석 맨 안쪽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모가 자꾸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하청업체 대표들과 2차로 나이트클럽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장모를 만나게 되어 함께 놀게 된 거죠. 어머, 박서방 여긴 웬일인가? 아, 네, 장모님. 박서방은 이런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거래처 사장들 따라 업무 쳐왔죠. 제 일이 영업 쪽으로 중요하다 보니 종종 오는데 은영이도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장모님을 이런 데서 다 보내요. 하하하. 자네가 이런 데까지 출입하며 힘들게 돈 버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내 어깨를 툭툭 친다. 그럼 장모님 남자들과 더 부킹하셔야겠네요. 부킹은 무슨 부킹이야. 이제 놀 만큼 놀았어. 이제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 좀 하다 집에 갈 거야. 그럼 오늘만 제가 장모님 파트너 해드릴까요? 박서방이? 장모님은 싫다는 소린 안 하고 눈을 살짝 흘기며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날 장모와 나 사이엔 비밀이 하나 생겨났다. 우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고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어서 요즘엔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밤새도록 일을 하고 후들거리는 팔다리로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낮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한동안 울리던 초인종 소리도 시간이 지나니 안 들려서 다시 자고 있었죠. 하지만 또 잠들만 하면 초인종이 울려서 잠이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사이비 종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으로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누구냐고 소리 질렀더니 가스 점검하러 온 아줌마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난 게 민망해서 얼른 열어들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보였는데 완전 아줌마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였고 청바지에 카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골반이며 상반부의 볼륨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아줌마치고 키도 크고 얼굴도 귀염상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자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줌마는 가스 점검해야 하니까 집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주방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뒷모습을 보니까 골반이 엄청나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자다가 여자 만나는 꿈을 꿔서 한참 예민해져 있었는데 눈앞에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쁜 아줌마가 있으니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아줌마 가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어요. 뭐라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말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남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예쁜 아줌마를 가스 점검 일을 하게 만드는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같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일인데 어떤 남자가 이런 아줌마를 보면서 흑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30대인 저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혼자 사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들이댈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아줌마가 가스 점검하러 보일러실이 있는 작은 베란다로 나갔고 저도 같이 나갔어요. 우리 집 베란다가 정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살짝 저를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가스 점검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집에 없을 때도 많으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아줌마가 보일러실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면서 살짝 웃었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다 힘들지. 예쁜 여사님 보면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이 짓궂게 굴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긴 해요. 제가 공감하고 들어주는 척을 했더니 아줌마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남자는 연락처 달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담당 구역을 바꾼 적도 있고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를 보고는 우통 까고 달려드는 바람에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적도 있다고요. 저는 아줌마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도 점점 더 아줌마에게 호감이 가고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말하는 모습도 예쁘고 살짝살짝 나를 한 번씩 돌아보며 웃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바람에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 또래 여자들이나 연하에게서 느낄 수 없는 원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 아줌마에게 환장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여사님이 너무 이쁘셔서
다들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되게 고우세요. 아줌마에게 정말 예쁘다고 아줌마가 예뻐서 남자들이 더 들이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순진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휴, 농담도 잘하셔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 이쁘긴 뭐가 이뻐요. 저보다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줌마는 예쁘긴 뭐가 예쁘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좋다는 듯 웃고 있는 걸 보니 꽤나 예쁘다는 말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점검을 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이름도 알고 나이까지 주고받았어요. 아줌마가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점검이 끝나고 아쉽지만 아줌마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줌마도 살짝 아쉬운 눈치였고 저도 그대로 보내긴 싫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밀면서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역시나 아줌마도 웃으면서 제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번호까지 물어보고 기분이 좋네 라고 하면서 웃길래 저는 예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지 손으로 저를 막으려다가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를 끌어안더니 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 집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도 제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 현관 앞에서 5분 정도의 짧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일단 나 일해야 해서 가봐야 해. 이따 연락하자. 라고 하고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고 저는 여운이 너무 남아서 아쉬웠지만 일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어요. 혼자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아줌마가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유부녀를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연상도 만나본 적 없었고 단순히 여자친구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아줌마에게 끌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심심풀이건 뭐건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예요. 아줌마가 제게 반해서 남편 버리고 저와 결혼한다고 달려들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가끔 아줌마와 데이트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요즘 다들 결혼한 사람도 애인 하나씩은 두고 산다는데 제가 아줌마 숨겨둔 애인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질도 아니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밤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 시내 번화가에서 만났습니다. 아줌마가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가스 점검하러 왔을 때도 몸매 좋고 예쁘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같이 팔짱 끼고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이트로 어디 갈까 고민했지만 우리 둘이 갈 곳은 뻔했습니다. 1차로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 잔씩 걸치고 초저녁이었지만 맥주 한 캔씩 사서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못다한 키스를 진하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9시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다길래 너무 늦지 않게 택시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끔 낮에 아줌마가 일하다가 이 근처에 오면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갈 때도 있고 서로 쉬는 날 만나면 데이트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상연하 커플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만큼 아줌마가 젊어 보이고 예쁘기 때문에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줌마의 남편에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잘했다면 이 아줌마가 한눈을 파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아저씨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외로운 아줌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니까요. 언제까지 안 걸리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서로 간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지금처럼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관계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